네, 지금까지는 무게가 같은 것을 뽑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벡터 1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그 벡터 1이 그 요 두 개를 체크해서 true인지 false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판단 결과를 저장하는 벡터를 따로 만들었었죠. 이제 조건 두 번째 조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라라는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벡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2를 이제 새로 만들고 벡터 2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까랑 이제 똑같은 테크닉 i랑 j로 폼을 돌리지만 이렇게 이제 폼을 돌리고 대신에 k는 k 플러스 1 이런 이제 구문을 설정을 해가지고 k는 또 1부터 25까지 또 다른 이제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런 이제 벡터 2에다가 k번째 원소에는 j가 i보다 큰지 테스트해서 그 true false 결과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럼 벡터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죠? 처음에 ij가 1, 1이니까 여기서 false가 나오고 그다음에 i는 1, j가 2니까 1, 2니까 true. j가 더 크죠. 그래서 true. 그다음에도 true, true, true. 여기는 i가 2, j가 1일 테니까 false. i가 2, j가 2니까 false. i가 2, j가 3이니까 tru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rue, false가 쭉 나오고 이거의 효과는 뭐다? 1번고, 2번고 뽑는 거랑 2번고, 1번고 뽑는 케이스에서 여기는 이제 그 j가 더 커야 되니까 2번공, 1번공을 뽑으면은 여기가 이제 아예 여기가 j 인덱스니까 j가 더 작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날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일괄적으로 일어나니까 중복된 케이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중복이 되는 게 이제 한 쌍씩 있을 텐데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날리는 그 효과가 되어서 결국에는 벡터 1이랑 벡터 2를 엔드 조건으로 묶으면 뭐가 되냐? 벡터 1도 true고 벡터 2도 true라는 소리인데 벡터 1이 true라는 소리는 무게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 벡터 2가 true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벡터 1도 벡터 2도 true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온 이 벡터에서 true인 것들의 케이스들의 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0과 1로 이루어진 벡터니까 얘가 0, 얘가 1이라고 했죠. 1, 1, 1. 이 중에서 1인 것들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썸을 하면 되죠. 왜냐면 0은 더해봤자 0이니까. 그래서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벡터 2를 꼭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러면은 1번 공, 2번 공 뽑는 케이스하고 2번 공, 1번 공 뽑는 케이스 둘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날아가는데 1번 공, 2번 공을 뽑는 케이스가 날아가는 거죠. 뒤에 게 살아남는 거고. 그쵸? 이렇게 선언을 하면 물론 여기 있는 true false에 대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쵸? 벡터 2에 대한 이 true false 결과는 달라지지만 요거는 똑같겠죠. 어차피 그 전체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했을 때 16개가 나오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잘 날리면은 8개가 될 테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또 다른 방식인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IJ가 있으면 여기가 1, 1, 그다음에 1, 2, 뭐 이런 지금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1번공, 2번공을 뽑은 케이스고 여기 있는 게 이제 2, 1이니까 2번공, 1번공을 뽑은 케이스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날리면 되는데 그냥 뭐 IJ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얘로 비교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K라고 할까? K는 1, K는 2. 이거를 그냥 계속 비교해갖고 이런 것들만 살린다 하면은 요것도 IJ 중에서 I가 크니 J가 크니 이런 조건을 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이거 K 대신에 A에 뭐 K에 1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벡터 2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합은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IJ 이제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포문을 합칠 수가 있겠죠. K 인덱스도 필요 없고 4부터 25까지 요거랑 이제 같은 문법이 되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죠. 요거는 이제 같겠죠. 어차피 똑같은 그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를 어디로 이쪽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코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3까지 했어요. 풀이 4.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포문으로 여기 하나의 포문으로 이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벡터 1이랑 2를 굳이 포문을 사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매트릭스 A까지는 동일하게 선언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A는 이제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냥 A에다가 첫 번째 컬럼을 뽑아요. A에서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컬럼을 뽑아요. 두 번째 컬럼을 뽑고 두 개가 이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합니다. 얘가 벡터 1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요거로 하면은 얘는 벡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벡터 1이랑 벡터 2의 썸 이렇게 하면은 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잘 못했던 게 이 두 번째 벡터 2를 계산하려면 IJ를 포문을 두 번 써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포루프 한 번으로 이렇게 간소화 시키면 여기 있는 포루프랑 합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합치고 나오고 보니까 이거 어차피 이 열별로 어떤 이제 특정 연속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포문을 귀찮게 쓰지 않아도 한 번에 잘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조건을 잘 보니까 지금 얘는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고 얘는 크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벡터 2의 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랑 크다라는 조건이랑 그냥 이 벡터 2가 성립을 한다면은 당연히 벡터 1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위에서 벡터 2의 썸을 해도 결과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A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니까 A는 동일하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서 그냥 뭐 벡터 1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열이 A의 두 번째 열보다 큰 애들을 골라가지고 서메이션 한 애가 답이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풀이를 정리하고는 이제 풀이 1, 2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냥 폼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3부터 5까지는 매트릭스를 사용했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 5개의 풀이 중에서 가장 좀 간결하고 그쵸? 루프도 덜 돌아가고 그런 코드가 풀이 2예요. 간결하다는 거는 그 코드가 짧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그렇죠? 더러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루프도 적게 돌아가요. 다른 거는 일단 이제 요거만 봐도 A를 만드는데 일단 25번에 뭔가 반복 연산을 해야 되는데 풀이 2 같은 경우는 25번보다 적은 숫자의 반복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2가 가장 우수한 풀이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답을 내가 내야 된다 하면 이제 거기 풀이 2를 내야 되겠죠. 코딩 테스트에는 그 빠른 게 좋으니까 빠른 코드가 좋기 때문에 풀이 2를 내야 될 텐데 일단 뭐 간결한 풀이도 좋고 빠른 풀이도 좋은데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풀이 제일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코드가 포문이 돌아가는데 우리 포문을 어떻게 돌아갈지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짜기도 힘들고 짜서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런 식으로 풀이 3과 같은 3, 4, 5 이제 다 비슷한 방식이죠. 매트릭스 형태의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풀이 3부터 5까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 모든 풀이를 다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여유가 만약에 있잖아요. 여유가 만약에 있으면은 일단 그 토이 이그젠플, 그러니까 쉬운 이그젠플에 대해 가지고 돌아가는 코드,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렇게 매트릭스 같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서 확실한 이제 그 몇 가지 입력에 대해서 답이 잘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2를 바로 이제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제 혹시나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이런 식으로 먼저 코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러니까 특히 이게 삼성에서 실시하는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외 사항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라. 뭐 이렇게 되면은 동전을 인풋으로 주는데 뭐 우리가 이제 쓰는 동전 500원, 1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1,000원 미만의 이제 돈을 거슬러 준다고 하면은 750원을 만약에 내가 주고 싶다. 그럼 일단 최소한의 동전을 쓰려면은 몇 개가 되죠? 500원짜리 하나, 그다음 100원짜리 두 개, 그럼 700원이죠. 5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은 4개의 동전으로 750원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뭐 800원을 거슬러 줘라. 이러면은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동전이 그럴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알고리즘을 짤 때 일단 뭐 그 1000 미만의 그거에서 500원짜리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세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동전의 종류가 500원, 100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500원도 있고 400원짜리 동전도 있다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800원을 만드는 가장 적은 동전은 400원, 400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800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800원에서 500원을 먼저 빼버리면은 안 되겠죠.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예외사항을 좀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포문으로 하면은 이상하다 틀린 게 없는데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된 거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풀이가 기록되는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많이 익히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장에 가서 꼭 이렇게 풀어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그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험장 가서 풀기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풀이는 지금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힘들게 포문을 돌려갖고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A를 구해주는 함수가 아래 있어요. 요 함수인데 익스펜드 그리드 요거를 쓰는 건데 일단 A 벡터는 선언을 해야 되고 이거 1, 3, 2 뭐더라? 자, 그럼 이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했을 때 expand
요 함수를 쓰면은 AA 이렇게 조합을 넣으면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그게 이제 요거의 숫자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구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죠. 심지어 요거도 가능합니다. AAA 넣으면 이 세 가지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죠. 125가지.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A에다가 이렇게 하고 B에다가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A, B를 익스펜드 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A 1, 2, 3 여기가 B가 있네요. 1, 1, 1, 1 그다음에 B 2, 2 3, 3, 3, 4 그래서 조합이 15개가 되죠. 5 곱하기 3이니까 15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미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요 케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AA를 넣으면 되니까 요게 계산되고 이 계산 결과를 A라는 애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5가지 경우가 그냥 바로 구해집니다. 그쵸?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게 매트릭스하고 좀 다르죠, 모양이. 요거하고 좀 달라요. 그쵸? 요거하고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지금 매트릭스처럼 보이는데 매트릭스가 아니고 사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매트릭스 비슷한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형이 데이터 프레임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이 요거죠. 요거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해도 되고 아까 A 하면은 BAR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변수를 뭐 B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돼요. 그 외에도 그 데이터 프레임에 유용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점점 소개를 할 건데 일단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그 계속 지금 새로운 문법이 나오죠. 정리를 좀 하면 자, 그 expand grid 이 함수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벡터의 원소가 만들어내는 순서상 조합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리턴 이런 함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A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을 풀이 5를 응용하면은 이 큰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큰 건지를 조사해 가지고 뭔가 그 새로운 변수, 새로운 컬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컬럼이 트루인 것들의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뮤테이트라는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갖고 C라는 애를 만들고 요 연산자를 이제 쓸 수 없다는 에러가 나왔는데 아마 타이드버스를 로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타이드버스를 로드해 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만 쓸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못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변수 이름도 없죠. 그래서 A에다가 뮤테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열을 만드는데 새로운 열은 요거 두 개의 조건을 테스트해 가지고 트루 폴스를 새로운 열로 이렇게 만들면은 C라는 새로운 열이 이렇게 생기죠. 이게 정말 디버깅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11 폴스
3일. 그래, true. 그래서 여기에서 뭐만 세면 된다? true인 거의 숫자만 세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전체에서 true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true인 것만 뽑혀가지고 지금 필터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쓰기 전에 보면은 3일, 2일, 3일, 2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얘들이 이렇게 쭉 하면 3일, 2일, 3일, 2일 그 다음에 3일 이런 식으로 트리인 것들만 뽑히게 되고 결국에는 얘네들의 숫자만 세우면 되는데 그냥 딱 봐도 그게 8개죠. 그래서 8이 답이 되는데 이거를 숫자를 세는 함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8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부터 보면 이 또 뮤테이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죠. 기능이라고 하죠. 기능. 새로운 컬럼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장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컬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생되는 컬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연산자는 A에다가 어떤 함수를 취하라는 거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결과에 또 어떤 함수를 취할 건데 이번에 취할 함수는 필터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얘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동작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은 요 결과에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C가 트리인 행들만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숫자들을 이제 세워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운트의 결과가 지금 뭐로 리턴이 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얘도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 8이 나오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8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뭐 여기는 그 뭐야 변수 이름이 n이고 이거는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고 값은 8이니까 뭐 그거 이것도 맞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굳이 이제 자료가 하나인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그 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숫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요 결과를 제가 뭐 이런 변수로 잠깐 저장을 하면은 자 요거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1 더하면 9가 되고 여기다가 2, 10 더하면은 뭐 28 이렇게 해서 연산이 잘 돼서 그냥 숫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숫자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1부터 8까지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숫자하고는 약간 쓰임새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진짜 숫자하고 비슷해 보이는 결과를 주는데 요럴 때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as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 8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애초에 여기에서 카운트까지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얘를 써서 as 이렇게 하면은 숫자 8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